멋진 공간에 가서도 사진을 찍느라 정작 눈앞의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왜 어떤 이들은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되고 누군가는 한순간의 정적조차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보여주는 삶이라는 가짜 화려함을 걷어내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더 깊은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미 50년. 카톡 프로필은 기본 이미지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분들을 보면 어딘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짓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들의 침묵 뒤에는 우리 대부분이 갖지 못한 압도적으로 단단한 내면의 비밀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스스로 행복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이들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뇌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려는 본능을 이들은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차단하며 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들이 가진 소름 돋는 특징과 그 속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멋진 공간에 가서도 사진을 찍느라 정작 눈앞의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타인의 좋아요 버튼 하나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 경험이 완성되는 것 같은 기분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반응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적 증거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축을 가지고 있죠. 남들이 부러워할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즐거운지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과연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단순히 앱을 지운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뇌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와 상대의 위치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끊임없는 비교의 무대는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불안을 증폭시키죠. 하지만 이들은 그 소란스러운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을 지키는 단단한 용기를 냈습니다. 비교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기심 대신 자신을 돌보고 관찰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죠. 놀랍게도 이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친구 목록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어도 정작 마음이 힘들 때 진심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SNS 미사용자들은 넓고 얕은 관계 대신 밀도 높은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선택적 전략을 구사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에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진심을 다할 수 있죠. 이들과 대화할 때 느껴지는 특유의 깊이감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구조적인 단순함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가벼운 인사치레보다 영혼의 울림을 교환하는 이들의 관계 방식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관계의 밀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1분 동안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며 도파민의 노예가 된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 지루함을 자극으로 덮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요함을 견딘다는 것은 곧 자기 안의 불안과 직면하며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정서적 근력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로서 존재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 충분하기에 이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압도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행지의 멋진 풍경을 카메라 렌즈로만 담느라 정작 그곳의 신선한 공기와 냄새를 잊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험이란 기록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온전히 느껴야 할 선물입니다. 이들에게 식사는 피드가 아니라 맛의 향연이고 만남은 스토리가 아니라 눈을 맞추는 진실한 대화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마음 챙김의 태도가 삶에 내재화되어 있기에 매 순간이 더 충만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기록에 매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박제된 삶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진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적인 삶의 태도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물인 걸까요? 다수가 오른쪽으로 갈 때 홀로 왼쪽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축이 단단한 이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놀라울 만큼 자유롭죠. 이건 유행을 몰라서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이라 부르며 인간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내가 선택한 방향을 믿고 나아가는 자기 확신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죠. 이렇게 다져진 자율성은 결국 인생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은 쏟아지는 자극에서 벗어나 비로소 깊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파편화된 정보에 노출되며 짧아졌던 주의 집중 시간은 고요한 환경 속에서 다시금 길고 견고하게 회복되죠.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뇌의 평화를 통해 더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이즈가 제거된 맑은 정신 상태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훨씬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충동적인 욕구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는 알림 소리에 지쳐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살펴보세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좋은 점만을 골라 자신과 비교하곤 합니다. SNS는 이러한 본능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우리를 끝이 보이지 않는 질투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죠. 하지만 이 게임의 승자는 더 화려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거부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비교의 굴레를 끊어낸 사람들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는 욕심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여유가 담겨 있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색깔을 되찾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믿으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앱을 지우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에는 훨씬 더 깊고 철학적인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되고 누군가는 한순간의 정적조차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보여주는 삶이라는 가짜 화려함을 걷어내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더 깊은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며 살아오곤 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영혼은 피폐해지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 욕구의 족쇄를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법을 배운 이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멋지다고 해주지 않아도 이미 내가 나를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믿기에 더 이상 갈구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느끼는 자유는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강력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찬란하게 빛내줍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압도적인 내면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남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피드를 구경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생각은 점점 더 얕아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자신만의 생각을 촘촘히 쌓아 올리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색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사색을 통해 단련된 생각의 근육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스스로 소화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유한 아우라가 느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만 가지 정보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뇌는 과부하가 걸려 지쳐가고 있습니다. SNS를 하지 않는 행위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이죠. 불필요한 자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상이 정한 속도에 억지로 발을 맞추려 애쓰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걷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성고안이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나만의 작은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결국 SNS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껍데기보다 내면의 충실함을 선택한 이들의 삶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뜨겁죠. 타인의 박수 없이도 스스로 행복을 일궈내는 힘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고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색을 즐기는 태도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보여주는 삶을 그만둘 때 비로소 우리는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진짜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와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선물해 주기를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주변에 유독 조용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가진 고요함은 결코 비어있는 공백이 아니라 자신만의 깊고 풍요로운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지털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나를 직면하는 힘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근력이 되죠.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보여줄 기록을 위해 사셨나요? 아니면 나로서 온전히 느끼며 하루를 사셨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단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오늘의 느낀 점을 댓글로 소중하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